자, 먼저 119쪽에 있는 127번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원아, fx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더라? 문제에서 fx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을 통해서 그 조건을 활용하죠? f 프라임 x가 0이야? 수정아, fx가 증가한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우리 맨날 만약에 얘들아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를 들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뭐 1하고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수정아, fx의 그래프 그릴 때 요렇게 잘라서 그린다라고 하면 자, 이 구간에서 fx가 뭐 하는 중일까요? 그거 증가하죠. 너 거꾸로 말해.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어떤 부호를 갖는 거야? 플러스 부호를 갖는 거죠. 플러스.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f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여기서 fx는 증가하는 중이었던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혜승아 요 지점을 우리 뭐라 불러? 극대. 그쵸? 극대. 그 다음에 감소 구간으로 들어갔으니까 감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면서 예원아 여기가 무슨 점? 극소. 그 다음에 다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fx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fx가 감소합니다. 그럼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그죠?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탁탁탁 떠올라야죠. 그럼 아비나 만약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f 프라임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 fx가 증가하는 거야.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어떻다 그랬지 방금? 요게 fx고 요게 f 프라임 x고 그죠? 자, 여기가 fx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그럼 그동안의 f 프라임은 어떤가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동안 이 f 프라임 x가 내려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내려가고 있지만 여기서도 계속 내려가잖아. 하지만 여기서하고는 fx의 움직임이 다르잖아. 그치? 자, 다시 아비나 fx가 증가하는 것은 f 프라임이 무엇입니다? 무슨 부호를 갖습니다? 플러스 부호를 가질 때 fx는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f 프라임에 무엇이 바뀌었어? 부호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는 거죠. 감소를 하는 거. 그러다가 다시 이 지점을 기준으로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죠.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fx는 다시 뭘 해요? 증가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치? 그지? 그러면 아비나 만약 fx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해. 그런 f 프라임 x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여야 될까? 자, 외웁시다. 자,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나는 증가냐 감소냐를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금도 봤잖아.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이 증가한다 그랬니? 감소한다 그랬니? f 프라임은 뭐라 그랬죠? 부호가 플러스라 그랬지. 부호가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대답을 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fx가 감소하면 f 프라임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뭐만 붙인 거냐면 이 증가하면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하면 그러면 f 프라임 x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자 f 프라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그래프가 떠오르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떠오르면 아비나 뭘로 연결이 돼야 돼? 판별식. 그치? 판별식이 수정아 어때야 될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야 이거 아주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그렸었는데, 자 판별식은요 요거를 결정해 주는 게 판별식입니다. 그치? 이렇게 생긴 거는 두 번 만났어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요거는 한 번 만났어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건 안 만났어요를 나타내는 그림이야. 그치? 그럼 두 번 만났어요가 판별식이 어떤 걸까? 이게 큰 거지 판별식이. 그치? 한 번 만났어요가 판별식이 0인 거고, 안 만났어요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모양이라면, 붕 떠 있는 모양이라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자 근데 여기 등호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에 살짝 닿아도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도 뭘 붙여? 요렇게 붙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 혜승아, fx가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감소하면 f 프라임 x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려면 또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 얘가 2차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도 되나? 이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 위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말고 항상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지 항상 아래에 있을 수 있어? 그쵸?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떠올렸다면 너도 역시 판별식으로 갈 건데,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자 방금도 말했지만 판별식은요 이 만나는 개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만나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도 이렇게 두 번 만났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이거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등호 붙었으니까 이렇게 닿아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에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치? 여러분 이거 이해와 살짝 약간의 암기를 곁들여가지고 문제 풀 때 조건들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항상 증가합니다, 항상 감소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복잡한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이었고요. 자 127번을 한번 보시면 문제를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문제를 읽으면서 적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fx가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이 문장을 읽으면, 자 이걸 읽으면 휘연아 우리는 이 fx에 대해서 뭐라고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까? 맞아요. fa는 b라고 하나 쓰고요. 또 하나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렇죠. f 프라임 a는 0. 요렇게 두 가지를 메모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 2,f2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점 a, b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d입니다. 그랬어. 뭐 뒤에 거는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한 조건들이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a와 b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미분부터 먼저 하자. f 프라임 x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자 거기서 f 프라임 a가 0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요 놈이 1,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준이야 그럼 딱 보면 극대 극소도 보이죠, 그쵸? 요게 지금 f 프라임인데 부호가 풀, 마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서 극소값을 갖게 될까? 그치. 극소값을 갖게 되려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죠. 그래서 3에서 극소값을 갖게 될 거다. 그치? 아비나
F'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fx는 뭘 하죠? 감소하죠. 그러다 플러스로 바뀌면 뭘 하죠? 증가하죠. 그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점을 바로 우린 뭐라 불러? 극소점이라 부르죠. 그래서 극소점을 x값이 3일 때 갖는단 말이지.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a값 자체가 그냥 3이라고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fa가 b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f3이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fa가 b인데 a가 3이니까. 그럼 f3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네. f3 계산해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거 9 되고 마이너스 9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9 되겠네. b값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a값이 3이고 b값이 마이너스 9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머지 것들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점 a, b라는 게 3, 마이너스 9. 요거 나중에 한번 쓸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의 접선을 구해 나가면 되죠. 그치? 접선 구해보자. x좌표가 2인 지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혜승아, 우리 접선 구할 때 항상 출발을 어떻게 하죠? 뭐부터 쓰고 출발했지? 접. 야, 이거 한 20번 했는데, 그지? 점. 응? 지금 x좌표가 2인 지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접점의 좌표를 2, 뭐라고 쓸까요? 어떻게 해야 돼? 2를 갖다가 이제 요식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 2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3차 함수 위에 x좌표가 2인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의 접선을 지금 구하는 중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중이란 말인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쓰고 싶으니까 x좌표가 2고 y좌표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y좌표를 찾기 위해서 2를 갖다가 이 식에다 뭐 하라는 거예요? 대입하라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지. 계산하면 얼마야? 네.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2.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3분의 22라고 썼어. 자,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접점 쓴 다음에 항상 우리가 쓰는 거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수정아 어떻게 구하면 돼? fx를 미분해가지고 얼마 집어넣지? 그쵸, 미분한 게 요거고요. 지금 접선의 x좌표, 접점의 x좌표가 2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는 f'이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접점 나왔고 접선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 쓰면 되겠네. 그 접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L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그 L을 써보면 아비나 y는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 3 괄호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6에서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가? 그쵸? 자 이게 L입니다. 이게 L.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할 일은 아까 전에 구해놨던 이 점하고 방금 찾은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얘랑 얘 사이에 뭘 구하래? 거리. 그치? 그러면 예원아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맞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쓸 거니까
자, 요렇게 써 있으면 좀 불편하지. 어떻게 해줄까요? 넘기고 분수 없애기 위해서 3도 곱합시다. 그러면 9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요렇게 써질 거니까 자, 요놈 말고 요놈과 요놈을 가지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쓸게요. 자,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수정아 점과 직선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분모가 뭐죠? 그죠? 일단 이렇게 나눠 쓸게요. 81 플러스 9지 그치? 9제곱 플러스 3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한 다음에 x자리에 3 들어가죠? 그럼 27 그 다음에 y자리에 마이너스 9 들어가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루트 90분의 4네요. 이게 d입니다. 그치? 이게 d인데 d를 제곱하고 나서 90을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하고 나서 90을 곱하세요. 그럼 휴연아 답이 뭘까? 그쵸? 16이 되겠죠. 16 맞지? 답은 16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다. 뭐 어려운 지점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쭉 따라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요 130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130번 문제 준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읽어봤을 때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미분을 좀 할게요.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죠? 접점이 어쨌든 1인 거니까 자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f'1 해보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찾은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지금 6짜리니까 그치? 요 놈의 값이 6이 나와야 된다. 아비나 이게 6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A랑 B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A랑 B에 대해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아비나 이건 뭘 알려주고 있을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그쵸? 그럼 방금 전에 이 f 프라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하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것이 0입니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면 되겠지. 그럼 연립해가지고 a, b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버릴까요? 더해버리면 6 더하기 2b가 6인 거니까 b가 0이네요. b가 0이면 a가 2분의 3인가? 요렇게 그치? 자, AB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b는 0이었고 마지막 상수항 c 이렇게 됐는데 준이야 저 마지막 c는 어떻게 찾아요? 어떤 식이요? 이걸로 접선 방정식 넣어서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1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쫙쫙쫙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써가지고 그거랑 y는 6x-1하고 비교하면 나온다. 그쵸? 맞는 말입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준이야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몇 칸만 몇이죠? 우와. 이분이요.
그거는 C값을 모르니까 아직 모르는 거잖아. 네. 내가 원하는 건 접점의 좌표를 완전히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x좌표가 1인 지점에서 접선을 만들었더니 접선이 지금 이렇게 그어진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까 모를까 이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지. 미지수가 있긴 한데. 근데 봐봐, 이 점은 이 파란 3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 접선의 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 몰라요? 알아. 알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여기. 그치?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를 찾을 때 꼭 3차 함수에다가만 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y는 6x-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좌표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던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완전히 아는 거잖아. 이거 몇 콤마 몇이야? 1,5지. 그럼 1,5라는 점을 누구도 지나간다? 예, fx도 지나간다. 그치? 그럼 1,5를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1,5를 대입하면 f1은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c인데 그게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c 값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c 값을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f3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c가 지금 2분의 5인 거 알고 있고 f3 계산하겠습니다. f3은 27 플러스 2분의 27 플러스 2분의 5네요. 얼마일까 그럼? 얼마니 준이야? 준이 나왔어 얼마야? 43? 그렇죠. 43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잘 이렇게 펼쳐놓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어 써야 돼요. 그쵸? 중구난방으로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정리해놓고 남들이 볼 때는 중구난방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보여야 돼. 그치? 그래서 잘 정리해서 써놓고 풀어야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 아낄 수 있다. 자, 131번으로 가겠습니다. 131번은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해가지고 자, 이 가조건 있죠? 수정아, 이 가조건을 보면 너는 두 가지가 보여야 되거든? 가조건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f'0이 마이너스 2다. 또 하나는 f0이 0이다. 맞습니다. 그쵸? 자,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압이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분자가 같이 0으로 안 가면 수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1번으로 보이는 게 뭐라고? f 다시 방금 우리는 프라임 얘기 아직 한 거 아니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럼 f 뭐라고 해야 돼? f0은 0이다.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뭐 로피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요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그러면 이 리미트가 정확하게 f'0을 뜻하는 리미트죠. 그렇죠?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2다. 이거. 요거는 미분 단원 전반에 걸쳐서 0이죠. 0. f'0이 마이너스 2다. 자, 미분 단원 전반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딱 만나면 이거 바로 두 가지 캐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1에서 극속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거 혜승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것도 우리한테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 혜승아. 첫 번째, f1은 마이너스 3. 두 번째, f'1은 0 맞습니다. 그쵸? 그럼 이 조건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3차 함수 f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같이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이거 있죠? f0이 0이다. 요거는 3차 함수 fx에 무엇을 바로 알려주는 거야? 상수항이죠. 상수항. 맞죠? 상수항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f'0. f'0은
수정아 3차 함수 fx의 무엇을 바로 알려줘? 상수항은 얘잖아. f0이 0이다. 상수항이 0이란 얘기잖아. 어떤 맞아. 1차 항의 개수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fx를 잡을 때 아무 정보도 없으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그쵸? 하지만 지금은 f0이 0이라는 조건 때문에 d가 0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f'0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 때문에 요 c 있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얘가 x의 개수인지는 미분에서 0 넣어보면 바로 보여요. 미분하는 순간 c가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f'0은 1차 항의 개수입니다. 1차 항의 개수 항상. 네, 그래서 우리는 fx를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럼 프라임도 한번 해놓을게요. 미분 해놓으면 3ax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두식이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자 f1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f'1은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3a 플러스 2b가 2라고 나온 거죠. 그쵸? 뭐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위에 거에다 2배 해가지고 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빼면 a는 4가 되겠고, a가 4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쵸? a, b 나왔고, 그럼 fx 완성됐네. 혜승아 지금 fx가 어떻게 완성된 거야?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완성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f-1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돼가지고 답은 7,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미분계수 이거 잘 기억하고 있나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132번도 보겠습니다. 132번은 f'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 gx가 fx-kx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질 때 상수 k값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네. 자, 일단 f'x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gx가 fx 마이너스 k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gx도 g'을 찾아보고 싶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gx라는 함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g'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우린 g'이 궁금한 거고, g'을 찾기 위해서 예원아 얘를 그대로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미분해버리면 되지. 그럼 g'x는 뭐가 돼요? 그렇죠. f'x 마이너스 k. 근데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뭐 그대로 우리가 방금 찾은 조건 요거 g'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걸 여기다 갖다 넣어버리면 k가 바로 나오겠죠. 그죠? 끝났네요. 그러면 g' 마이너스 3 해주면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는 몇이구나? 8이구나. 5번. 맞죠? 아비나 이 과정 이해돼요? 아비나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기운 있어요?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표정을 되게 많이 살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어려운 거 나가도 되나? 막 이런 거 표정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아빈이가 오늘 약간 표정이 어두운데 나가도 되겠어 아빈아? 자 밑으로 내려가서 13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력업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를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보면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지. 자, 혜승아,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게 지금 F'인데 F'에 무엇을 알아야 fx를 그릴 수 있죠? 부호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F'을 보면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쓰고 싶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뭘로 됐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부호가. 그치? 그리고 1에서 살짝 0에 닿았다가 다시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치? 부호가 그러니까 마네. 그럼 예상할 수 있잖아. fx는 처음에는 뭘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지나서부터는 뭘 했을까? 감소를 했겠지. 그래서 감소를 한참 하다가 잠깐 증가하나 싶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는 증가하는 부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결국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고르면 되는 거죠. 누굴까요? 4번이죠. 그쵸? 눈으로만 봐도 판단할 수 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잠깐 움찔 했다가 그대로 내려가는. 그치? 4번 그래프가 답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연습 문제 스텝 2 중에서 잘 안 돼가지고 질문하고 싶다 이런 문제 있었나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문제 혹시 아직 안 풀어봤으면 오늘 가서 풀어보시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로 가서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우리가 앞에 부분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하면서 왔던 거죠. F'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F'의 부호를 보면서 fx의 증가 감소를 이용하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3차 함수의 경우 fx가 3차 함수라면 f'은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f'x가 2차 함수일 텐데 f'x가 2차 함수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때를 가정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양 중에서 fx가 극대나 극소를 가지려면 아비나 아까 극값을 가지려면 f'이 얼마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f'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라면 fx가 극값을 갖는 건 셋 중에 누구뿐일까요? 그쵸, 첫 번째 것밖에 없죠. 얘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있고 얘는 계속 플러스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계속 플러스 플러스를 유지하지. 그치? 그러니까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그림은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x가 극값을 갖는다. 그냥 극값을 갖는다 라고만 말하면 세 가지 그래프 중에 얘만 합격인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fx, 그러니까 3차 함수겠죠?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딱 만나면 바로 뭘로 넘어가면 되냐면 f'x의 수정아 판별식이 어떻다? 뭐라고? 이게 찍어도 반반인데 항상 거꾸로 얘기하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판별식이 어떤 그래프예요? 큰 거지. 0보다 큰 거지. 그지? 자, 다시 fx,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f'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거니까 자, f'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는 거예요. 등호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등호가 붙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f'이 이렇게 생겼을 때 fx 극값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지죠. 그쵸? 이쪽에 보면 다 그려져 있어. f'이 이렇게
x축과 두 번을 만나야지만 fx가 극값, 극대극소를 하나씩 갖는 거고, 자 이렇게 f'이 접하거나 fx가 붕 떠 있을 때는 fx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건 중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f'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다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그죠? 그래프가 떠올라야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자, 3차 함수 얘기였고요.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3차 함수 fx의 극값과 도함수 f'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몇 개를 갖는 걸까요? 무조건 2개를 갖는 거예요. 3차 함수인데 극값을 하나만 갖는 3차 함수는 없습니다. 그죠? 3차 함수 모양은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던지, 아니면 계속 내려가든지 이런 모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극값을 하나만 갖는 3차 함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f'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의 반대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반대니까 판별식이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러니까 3차는 좀 단순해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단순해요.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안 가지면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요게 이제 큰 틀이고요. 자, 4차는 조금 복잡한데, 4차 함수. 4차 함수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가 이제 요 놈이니까 요 놈부터 얘기를 하자면 f'은 0이다. 자, 4차 함수의 도함수 f'x는 준이야 몇 차 함수예요? f' 자체가 3차 함수죠. 그죠? f'이 3차 함수니까 이 3차 함수의 모양이 방금 전에 여기 옆에 페이지에서 봤던 요 아래에 있는 요 놈들이 지금 3차 함수잖아. 그치? 맞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의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f'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모양이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건 요런 모양이거나, 그죠? 아니면 요런 모양이거나, 그지? 뭐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랑 요걸로만 볼게요. 자, 만약 f'이 요런 모양인데 x축이 요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예원아, f'의 지금 부호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뭐라고요? 변하고 있죠. 그쵸? 여기서는 부호가 뭐였고?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따라서 fx는 여기서 뭘 가질까? 극소값. 여기서는 뭘 가질까? 극대값. 여기서 뭘 가질까? 극소값.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그러면 fx의 모양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요거 이제 쓸 때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요거 간격을 잘 반영해서 그려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쵸? 이 간격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f'이 요렇게 생긴 거하고요, 요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더 넓은 그래프랑 여기가 더 넓은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여기보다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건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보다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걸 f'x로 가질 때 그때 fx의 그래프와 이걸 f'으로 가질 때 그때 fx의 그래프는 뭐가 다를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건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의 넓이가 넓은 거고 얘는 플러스의 넓이가 넓은 거죠.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리면 보세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잖아. 근데 방금 그 올라간 높이가 요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내려갈 때 더 어때?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요 놈은 내려갔다가 올라간 게 요 넓이잖아.
그럼 많이 올라갔잖아. 많이 올라갔는데 내려온 건 어때?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는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점이 어느 극소가 더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이 간격만 보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그려주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편합니다. 그쵸?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x축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걸치면 준이야 부호가 어떻게 돼? 이게 F'인데 지금 처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플러스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긴 계속 플러스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처음에만 뭐 하고요? 감소를 하고요. 증가로 돌아선 다음에 잠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F'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제일 기본이야.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더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필수 예제 18번으로 가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단순해.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부터 하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은 15x 플러스 12니까 3으로 묶어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죠. 그러면은 1, 4의 풀풀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4. 그럼 여기가 딱 하면 우리 바로 이제 그래프 나오잖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로 블록하고 왼쪽이 마이너스 4고, 그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쓴 다음에 혜승아 여기다 무슨 표시도 해주는 게 좋을까? 항상 프라임에서는 뭐가 궁금한 거야? 부가 궁금해. 그래서 여기다 무슨 표시? 풀, 풀 해줘야 되겠지? 그럼 fx는 처음에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겠지. 그래서 fx 그래프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극대와 극소니까 요렇게 표시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에서 자, 요 점에서 극대를 가지고 요 점에서 극소를 갖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까지만 찾아놓고 넘어갈게요. 자, 마 4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마 4. 수정아, f 마 4가 얼마죠? 우리 휘연이가 f-1 계산해 주시고 나오면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7.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극대는 얼마니 수정아? 극소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극대가 마이너스 100이면 안 되지. 지금 요 1번에 넣는 거지, 그죠? 1번에. 네. 그죠? 그러면 f 마 4면은 마이너스 64 플러스 16, 8, 120 마이너스 48 플러스 2 아닌가?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2죠? 그럼 8에다가 2 더하니까 10이네요. 그쵸? 극대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뭐 x축, y축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극대극소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딱 그려주시고 요거 극대극소 갖는 지점하고 그 극대극소 값이 얼마인지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미분할게요.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아비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마이너스 4x로 묶자. 묶으면 뭐가 되죠? 오케이. 그럼 또 합차 공식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참고해서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똑같은 간격입니다. 그죠?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부호가 마플이고요. 여기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의 넓이가 똑같은 그래프인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혜성아 처음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잠깐만. 이거 소리 잘못 그렸다. 뭘 잘못 그렸게? 여기 맨 앞에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3차 함수죠?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지?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그치? 플러스면 위에서 출발하는 거고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맞는 거고요. 그럼 부호가 풀마가 맞겠네. 그치? 어쨌든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동일한 상태. 그러면 처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그때 올라가는 높이가 좀 전에 감소한 양과 지금 증가하는 양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올라가냐면 아까 그 극대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니? 전화? 그치? 여기서 이 마이너스 여기의 넓이가 내려온 양이라 그랬잖아. 그 내려온 양만큼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극대를 찍는데 여기가 딱 이렇게 같은 높이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랑 여기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 마이너스 1 극대 극소 극대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0 여기는 x가 1일 텐데 하나만 계산하면 되죠. x가 1일 때 그지? x가 1일 때 계산하면 1 집어넣으면 4잖아. 극대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극소값은 0일 때니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밑에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그 3, 4번 두 개만 한번 그려봅시다. 3, 4번 내가 풀어보라고 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번은 1, 2번은 수월하게 그려질 거고 3번은 이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 이렇게 되잖아. 그럼 3으로 묶어봐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보통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되는 것만 맨날 풀다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만나면 딱 여기서 멈추거든. 자,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f'이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 f' 자체가 i의 x축과 안 만나는 상태인 건가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이 상황인지 알 수 있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이런 모양인 놈도 있고 이런 모양인 놈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은 일단 이런 모양인 게 확실할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근이 없는데 근해 공식 써서 뭐해? 쓰면 허근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를 먼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써봐야 돼? 판별식을 먼저 써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써봅니다.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이 뭐냐면 지금 9-10이니까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요 모양이 아니고 요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굳이 근해 공식 쓸 필요가 있나? 없지. 그치? 이놈은 항상 부호가 뭐인 거예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부호가 그냥 플러스인 그래프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fx는 계속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또 그걸 또 직선으로 그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살짝 기울기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지만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요런 모양으로 요게 지금 f'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요게 f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렇게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그러니까 3번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면 돼요. 너무 허전하다 싶으면 요 가운데 점 하나 구해줘도 좋고요. 근데 안 구해도 상관없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미분해가지고 그려보면 f'x가 준이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어? 12x
음.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이렇게 된 거네. 마이너스 1과 0에서 만났고, 자, 최고차항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고요. 0은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은 튕겨야 되겠네, 그치? 그치? 제곱 붙으면 튕기는 거라 했으니까 0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1에서 튕겨가지고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부호가 마마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유일한 극값, 극소값인데, 자, 여기가 x가 0일 때고요. 그때 극소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그쵸? 그리고 여기는 극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니까 요 놈도 좀 구해놓으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지점이고 그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함수값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그치?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그러면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조건이 붙은 문제들이죠. 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때, 아까 얘기한 거다, 그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혜승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라 그랬지? 상상해봐. 머릿속에 상상해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제발 대답해줘. 이거 일단 미분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3a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그치? 이렇게 미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이게 f'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더라? 판별식이 이거 지금 찍는 거지? 어? 이거 딱 찍는 느낌이잖아 지금. 혜승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요 f'이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슬프다 진짜. 우리 여러분 미리 공지하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S1과 S2로 이제 쪼개가지고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S1반과 S2반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S1반, S1반대로 힘듦이 있고 S2반, S2반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좀 더 레벨에 맞게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이번 주를 잘 넘어가 보자, 혜승아. 응? 자, 혜승아, 그래프 그릴 때 이게 F'이면은 F'에다 무슨 표시하죠? 아까도 말했지, F'에서 결국 궁금한 게 뭐다? 부호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잖아. 표시를 하면 아, 그럼 이 지점에서 뭘 갖겠구나. fx가 이 지점에서 뭘 가져? F'이 플러스라는 거 무슨 뜻이야, 혜승아? fx는 뭘 할까? 증가를 하겠지? 그러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fx는 뭘 할까?
그러면 fx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로 바뀌겠죠. 그럼 그런 데를 뭐라고 불러요? 극대 나왔네, 극대. 여기는 뭘까? 그럼 여기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f'x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그 값을 가지려면 1번이야, 1번. 그래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얘는 부호가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그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내가 말하는 부호가 뭐예요? 라는 건 이 그래프의 y값. 이 그래프는 지금 x축보다 위에 올라와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찍혀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이 다 부호가 뭘까? y좌표가? 플러스죠, 플러스. 계속 부호가 플러스인 그래프라고. 그치? 그러니까 f'이 이렇게 생기면 fx는 오르락 내리락을 할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값을 가지려면 이런 그래프를 원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놈의 판별식을 써볼 거고요. 자, 요놈의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판별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은 36 마이너스 3a 괄호 15 마이너스 3a인데 요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얘를 풀게요. 36 마이너스 45a 플러스 9a 제곱 이게 0보다 크고, 자 9로 약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4에 마마 해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야. 그럼 예원 a의 범위가 뭐죠? a가 1보다 작다 또는 또 작다? 양 끝값이잖아 지금. 1과 4에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또는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준이야, 이게 이 문제의 답일까요? 아닐까요? 뭔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죠? 자, 이게 거의 지금 90% 맞춘 건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학년을 막론하고 어떤 학년에서든지 고 1, 2, 3 다 나올 수 있는 함정인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3차 함수 fx라고 말했죠. 3차 함수 fx. 근데 뭘로 시작해? ax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3차 함수 fx인데 a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면 a는 절대로 얼마가 돼서는 안 돼요? 0이 돼서는 안 되지. 맞지? a가 0이면 이게 3차 함수가 아니게 돼버리는데, 그치? 따라서 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사실은 처음 읽을 때 a는 0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문제 풀 때 기본적인 그 스킬이에요. 그쵸?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a잖아. 그럼 a는 0이 아니야. 이거 적어놓고 가야 돼. 이게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예원이가 아까 말한 이 범위 안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0이라는 숫자 하나를 빼줘야 정답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이건데 여기에 아까 추가적으로 a가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것이 추가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1보다 작은 이쪽 영역 안에 0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는 우리가 1이랑 4만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그리고 끝인가 보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0이라는 숫자 하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0에서 뻥 한번 뚫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려서 구간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그리고 요렇게 셋, 이렇게 세 구간으로 쓰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요렇게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1 제외시켜 주는 거, 그거를 놓치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 항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요. 자, 2번 문제는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럼 아까 혜승이한테 열심히 설명했잖아. 이렇게 생기면은 혜승아 극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기면 어때? 극값을 안 갖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극값을 안 갖는다라는 조건에는 그래프가 요렇게 딱 접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랬으면, 아, 그럼 요거는 f'x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문제를 읽으면서 요렇게 캐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f'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지금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판별식 쓰면 k제곱 플러스 9k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냥 이건 k로 묶어가지고 그대로 범위 구하면 되지. 함정이 없어. 그럼 아비나 답이 뭘까? K는 마이너스 그거나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9 이상 0 이하. 요것이 2번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20번까지만 우리 얼른 풀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1번은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필수 예제 20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0번은 fx의 그래프가 0과 1에서 극소를 가지고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일단 그럼 미분해놓고 생각합시다.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져요. 일단 휘연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극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자 요렇게 두 지점에서 만났는데 지금 부호의 변화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뭐를 가질까? 극소, 그치?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 극대를 갖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극소를 갖는 것은 0에서 1 사이에 있고 극대를 갖는 지점은 1보다 큰 지점에 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얘기죠. 이 극소를 갖는 지점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쪽에 0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되면 극소값은 0과 1 사이에 들어간 거고 극대값은 1보다 큰 쪽에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도록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돼. 그죠? 자,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게 지금 f', y는 f'x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려면 이 f' 그래프에다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0을 집어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죠, 그쵸? 또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올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f'0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f'1은 0보다 커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 모양 아니고 다른 모양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만족이 된다면. 그죠? 그래서 요거의 범위 구하고 요거의 범위 구해가지고 공통범위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자, 1번은 방금 본 것처럼 단순해요. 단순해. 조건이 딱 이렇게 두 개야. 단순해. 이것만 체크하면 끝나. 근데 2번 문제는 좀 달라요. 자, 2번도 문제만 읽어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거든. 자, 근데 2번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따져보면 보세요. 자,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1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다. 일단 극대 극소를 모두 가는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요쪽에 요렇게 있어야 되죠. 그쵸? 아까처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구나. 수정아 뭐가 나올까? 무슨 수? 그쵸. 양수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뭐가 나오겠구나. 양수가 나오겠구나. 그쵸? 그래서 아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겠고 또 f 프라임 1도 0보다 커야겠구나. 근데 준이야 아까는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면 무조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 나올까?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그치? 자, 아까는요, 한쪽은 음수가 나오고 한쪽은 양수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x축을 걸칠 수밖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마이너스 1도 양수고 1도 양수다. 이게 조건이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조건이 이것뿐이라면, 이거밖에 없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이렇게 생겨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양수 나오고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답을 찾아버리면 이런 가능성도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지? 맨날 하는 거잖아. 뭐야? 판별식이지. 그치? 이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자 여기에 조건을 추가해야 돼요. 그쵸? 추가해야 돼. 뭐도 추가해야 되느냐?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어떡하지?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양수 나오죠. 1 집어넣어도 또 양수 나오죠. 그 x축이랑 두 번 만났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잖아.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걸러내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치?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의 차이점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보통 뭘로 나타내냐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의 여기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우리 뭐라 부르죠?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이 선을 뭐라 그러죠?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그치? 자, 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껴있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야. 근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이러면 어떡하지 했던 거 있지? 얘는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모양을 걸러내기 위해서 무엇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축의 방정식 f 프라임 x의 축이라고 쓸게요. 축이 자, 그 축이 써야겠다. 축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수정아 이 축은 어떻게 구하지? 지금 요게 f 프라임이잖아. 여기서 축 어떻게 구하지? 뭐 중학교 스타일로 하면은 뭐 3으로 묶어가지고 뭐 반의 제곱하고 막 이렇게 해서 꼭지점 찾는 거 있잖아.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2차 함수의 축은 항상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죠. 그쵸? 기울기가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요 놈의 축이 궁금해. 한 번 더 미분 때려도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지. 그치? 0 하시면 그러면은 6x가 마이너스 2a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a 요렇게 되죠. 그쵸? x가 마이너스 3분의 a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2차 함수의 축이야. 요 놈의 축.
그럼 이 마지막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총 4가지 식을 확인해 가지고 그 4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잖아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게 나올 거예요. 항상 성립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개, 요거 이렇게 3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요거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112번이 지금 요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거든요. 112번 숙제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요 프린트 끝까지 풀어오는데 그 126페이지 한 페이지만 126페이지 한 페이지 여기 필수예제 21번 있는데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목요일 날